안녕하세요. 구현모TV의 구현모입니다. 슈퍼맨이 영화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은 차 열쇠와 같은 거야. 잃어버리기는 쉽지만 항상 찾아보면 근처에 있거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슈퍼맨이 너무 멋진 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희망이 있으세요, 지금? 혹시 희망 잊어버리셨어요? 옆에 한번 찾아보세요. 서랍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것 중에 임마누엘 칸트의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임마누엘 칸트가 언제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낄까? 이렇게 행복론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는 건 딱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너무너무 신나서 일할 때래요. 그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에 빠졌을 때 엄청 행복감이 온다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희망에 차 있을 때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임마누엘 칸트가 나이가 들어서 70세가 넘어서 쓴 책에 이렇게 썼으니까 여러 경우를 보고 또 본인이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인간은 이럴 때가 행복한 거야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때, 뭐 저택으로 이사 갔을 때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그런 순간에 행복감을 느끼는구나. 제가 과거를 돌아봐서 생각하면요,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꾸로 이 임마누엘 칸트의 이 행복론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할 때 그럼 언제 행복하지 않았을까? 의외로요, 일을 안 할 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는요, 제가 막 신나서 일할 때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요. 밤에 꿀잠을 자고요. 아침에 뻘떡 일어나갖고 하루의 스케줄을 막 짜고 이럴 때 제가 진짜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약간 일하는 패턴을 잃어버리거나 오늘 아무 스케줄도 없거나 내가 굉장히 무료할 때 저는 네트워커지만 약간 행복감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파트너를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났을까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엄청 행복감이 들었는데요. 이제 막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그 파트너랑 함께 일을 해서 5년, 10년, 20년이 돼가지고 내 파트너들은 왜 이 모양이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는 파트너가 있는데 내 파트너는 왜 이렇게 개인 실적이 낮은 거야? 왜 내 파트너는 왜 베케이션 자격도 못 따는 거야? 이렇게 내 파트너에 대해서 애정이 식었을 때, 사랑하는 감정이 줄어들었을 때 행복하지 않던데요. 그리고 세 번째, 낙심될 때, 이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실망할 때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꼬이지? 우리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됐을 때 정말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그 행복의 조건이 저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 제가 거꾸로 해석을 해도 거의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구현모 메시지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실망과 낙심은 과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는 이보다 최악일 것 같진 않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제 경우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순간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멀쩡히 지금 현재 파운더 서클의 이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그때 제가 너무 과장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낙심했던, 그럴 필요까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철이 덜 들고 제가 덜 성숙했을 때는 이제 끝이구나. 제가 심지어는 어떤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비즈니스에 저희 남편하고 공항에서
제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다 놓치고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적도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아, 한국에 이제 허벌라이프가 들어가는 게 무기한 연기됐대. 그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아, 내 이 일은 여기서 끝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온몸에 힘이 다 빠지면서 제가 손에 그 들고 있던 백을 그냥 바닥에 확 떨어뜨리고 나도 모르게 철썩 주저앉았던 거예요. 근데 저 지금 얼마나 에너지틱합니까, 여러분? 예? 그 일 다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어떤 본성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핑계를 대거나 이런 거에는 굉장히 과장되는 능력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핑계거리를 찾는 데는 뭐 도사들입니다, 다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낙심을 했을 때, 과장을 했을 때는 약간 객관적으로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러한 많은 낙심과 실망들을 겪어내면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별거 아니에요, 알고 나면. 1번, 일단 움직입니다. 별거 아니죠. 보통 실망하고 낙심하고 속상하면은요, 파고드는 사람들 있죠. 뭐 이불 속에 파고든다든지, 방문을 걸어 잠근다든지, 뭐 갑자기 막 한 군데 가만히 구석지에 있는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A형이고 소심하고 그런 편이고 갑자기 급 우울해지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급 우울해지고 속상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제가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움직입니다. 일단 앉아있지 않아요. 우선 뻘떡 일어나가지고 뭔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들이요, 실제로 연구를 해봤대요. 이게 어느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결심을 하면 움직이는 게 아니래요. 움직이면 결심하게 된대요. 놀랍죠? 그래서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 마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먹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는 결심을 해라, 마음을 먹어라, 이렇게 트레이닝 받으셨죠? 근데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거 한번 해보세요. 결심이 안 서요. 마음이 안 먹어져요. 그러면 먼저 움직이세요.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먹히더라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총각이 건너마을 아가씨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거죠. 근데 이 아가씨는 이 총각을 몰라요. 그 총각이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상사병 아시죠, 여러분? 막 완전히 병에 걸린, 너무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한테 자기의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이 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통씩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아가씨한테 매일 아가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가씨한테 가 있는지. 지금 아가씨는 이 총각도 모르는데, 짠짠짠, 드디어 이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랑? 이 총각의 편지를 매일 갖다 준 우체부랑.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이 총각이 아가씨 찾아갔어야지. 문 앞에서 기다렸어야지. 어? 아니 뭐 무슨 말을 듣더라도 뭐 일단 부딪혀는 봐야지. 이 바보 같은 총각은 그냥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마음만. 아무런 행동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편지 오는 그 시간에 띵동, 아가씨가 나가보면은 어떤 우체부가 편지를 주고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우체부를 만난 거죠. 얼굴을 본 거죠. 여러분, 이 우주의 원리 중에 너무나 재미있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자꾸 보면 이쁘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꾸 만나니까, 자꾸 보니까 우체부랑 사랑에 빠진 거죠. 예. 저는 이 우체부와 결혼한 예쁜 아가씨의 스토리는 시사하는 바가 엄청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똑같아요. 자꾸 행동하잖아요? 익숙해집니다. 자꾸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벗어납니다. 거기 그 낙심한 마음에서, 그 그냥 쪼그라들고 우울한 그 마음에서 내가 일단 움직이면 뭔가
일단 스타트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쓰는 첫 번째 방법이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거인의 어깨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클럽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다가 안테나를 세우는지 아세요? 저랑 똑같은 스타일의 클럽을 하는데 더 잘하는 사람, 한 달에 매출이 좋은 사람, 저는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쨌든 찾아가서 거기는 왜 잘하는지를 제가 배우고 한마디라도 듣고 옵니다. 희망에 찬, 열심히 하는 그 코치의 눈동자를 제가 전염을 나한테 시켜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제가 다시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세요? 뭔가 일이 잘 안 되세요? 절대로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쓰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무슨 팀이건 상관없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음악을 활용해 보세요. 신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갑자기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거나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책상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내가 뭔가 걱정에 빠졌던 것으로부터 훅 빠져나오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듣고 보니까 별거 아니죠. 네 번째, 이거 진짜예요. 절대 이벤트에 빠지지 마세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뭐 요즘에는 버추얼로 많이 하죠. 요즘엔 온라인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대면으로 또 이벤트 할 수도 있죠. 저는 이 슈퍼맨이 말한 희망이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벤트는 언제나 있어요. 우리 회사의 역사 속에 이벤트가 없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벤트 하면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희망을 찾아서 올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30년 동안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이 기억이 되는데요.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야구 해설가 있잖아요. 하일성 씨라고 계세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선수가 있고 야구 선수 중에 프로 선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추어하고 프로 선수는요, 한 끗 차이래요. 다시 말해서 실력이 너무 비슷하대요. 근데 누가 아마추어가 되고 누가 프로 선수가 되느냐, 이 한 끗 차가 뭐냐면은요, 한계를 인정하면 아마추어가 되는 거고 한계를 넘어서면 프로라는 거예요. 실력은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이거든요. 요때 실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최악의 상태라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사실 겪고 나면은요, 별거 아니고요. 아무리 여기서 끝인가 봐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 지나치게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너무 지나치게 내 스스로가 과장되게 낙심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리더의 조건 21가지를 쓴 존 맥스웰이 그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14번째 조건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좋아하진 않으실 거예요. 리더는 문제를 기대한다. 좋지 않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제를 기대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과장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리더의 조건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과장된 낙심을 경계하라는 이 유튜브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런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개런티 하는 거예요. 보장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 있으시죠?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그 문제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잖아요. 다양한 문제. 근데 제가 개런티 할게요. 오늘부터 3년 뒤에 보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 계실 거예요. 개런티 해드릴게요. 왠지 아세요? 그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그 문제는 제가 사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마 그 당시도 제가 이거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제가 어느 순간 고민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진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돌파할 그런 다 방법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유튜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살짝 보세요. 희망이 있죠? 네, 아까 슈퍼맨이 얘기했잖아요.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행복하고, 희망이 있어야 일할 의지가 생기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정말 사람들을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능력까지 더 늘어납니다. 자, 오늘도 가슴 벅차게 행복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